반갑습니다. 여유의 가치투자TV, YBTV의 여유입니다. 시장이 박살나고 있으니 개별주들도 같이죠? 성장주 가릴 것 없이 무차별 폭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막연한 공포보다는 냉정하게 시장의 밸류를 점검해 봄으로써 하락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더 하락할 여지는 있는지, 언제쯤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을런지 알아보겠습니다. 시장의 방향을 예단할 순 없으니 무모한 시도 같아 보이지만 결국 차면 기울고 기울면 차는 대자연의 법칙이 시장이라고 예외일 순 없겠죠? 우선 장기 월봉 로그 차트부터 보시겠습니다. 2500 정도에서 60월선의 지지는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무참히 깨진 시장입니다. 다음 지지선인 120월선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지만 현재의 추세라면 저 120월선의 함락도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외국인들의 시각은 어떨까요? 달러로 환산한 월봉 로그 차트 보시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끝없는 국장 매도로 환율이 치솟으면서 달러로 환산한 코스피의 120월선은 이미 하향 돌파를 당한 모습입니다. 2009년의 예를 보아도 달러지수가 120월선의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 원화지수도 하락고 지지되기는 합니다만 원화지수의 120월선 일시 화훼도 배제할 순 없어 보입니다. KRX 데이터를 바탕으로 코스피 밸류 본격 점검해 보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2002년 4월 하순부터의 코스피, PER, PBR 등의 데이터를 다운받아 정리했습니다. 금리 데이터는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을 참조했습니다. 국고채 3년의 월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코스피의 요구 수익률은 국고채 3년 금리에 위험 프리미엄 5%를 더해서 산출했습니다. 이 요구 수익률은 나중에 적정 PBR 계산에 활용됩니다. 증시예탁금과 신용잔고 데이터는 금융투자협회 사이트에서 발췌했고요.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전 역사적 바닥의 숫자를 알아보기 위해 코스피 지수와 PER, PBR은 월간 가장 최저점의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그럼 우선 코스피와 PER 차트입니다. 현재 코스피의 퍼는 10 정도로 아직 역사적 바닥의 수치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2003년 4월이 6.8로서 가장 낮았고 2005년 5월 7.4, 2008년 10월 7.4 정도네요. 2020년 코로나 때 퍼는 12로서 현재보다는 높았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바닥에 근접한 것으로는 보여지네요. 다음 코스피와 PBR 차트입니다. 현재 코스피 PBR 0.9 정도로 이 역시 역사적 바닥에는 아직 멀었습니다. 2003년 4월 0.72, 2008년 10월 0.78, 그리고 코로나 때 2020년 3월이 0.59로 최악이었네요. 이 차트가 PER 차트보다는 바닥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PER 차트에서는 코로나 이전 2019년도에 PER이 최악인 것으로 나와 있대 주식을 매수했다면 엄청난 하락을 맞을 뻔했겠네요. 다음 코스피 ROE 차트입니다. KRX 데이터에서는 ROE 정보가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PBR과 PER을 알면 ROE는 다음의 수식으로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구한 ROE와 코스피 차트는 이와 같습니다. ROE는 수익성 지표이기 때문에 ROE가 오를수록 주가도 상승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예전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때를 보시면 ROE가 하락하고 있는데 지수는 상승을 하는 다이버전스가 발생한 이후 큰 폭락이 있었던 것이 보이네요. 최근에 ROE와 주가 하락도 엇박자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ROE의 수준은 코로나로 인한 수익성 하락을 이제 겨우 벗어나 예년 수준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수는 그동안 과도한 상승을 했었네요. 이 차트만 보면 최근의 주가 하락은 실적 대비 오버슈팅한 주가의 정상화 과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코스피와 금리와의 관계 보시겠습니다. 흔히 금리가 오르면 유동성이 회수되어 증권시장에는 악재로 알려져 있죠. 최근 금리의 급등세와 주식시장의 급락세가 맞물려 금리가 오르면 주식이 폭락한다는 게 정설처럼 보이는데요. 역사적으로는 어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5년 4월까지의 일본 구간을 보시면 금리가 하락할 때 코스피 지수는 상승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금융장세죠. 그런데 이번 구간을 보시면 금리가 오르면서 주가도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4번 구간도 금리와 주가가 같은 방향으로 동행하고 있네요. 금리 하락 시 주가 하락, 금리 상승 시 주가 상승. 5번 구간은 1번 구간과 같이 금리가 하락하면서 주가가 오르는 금융장세고요. 6번 구간은 금리와 주가가 같은 방향으로 동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내리는 구간은 최근 7번 구간과 여기 3번의 짧은 기간 정도뿐이네요. 이런 역사적 사실로 봤을 때 금리가 오르면 주가는 내려가기보다는 올라가야 할 것 같은데요. 최근의 상황이 이례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차트를 보고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대체로 금리와 주가는 같은 방향으로 동행하지만 특별한 시기에는 반대로 움직인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해서 금리가 오르면 주가는 떨어진다는 것은 당위성과 현상에 혼동된 일부 잘못된 상식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코스피와 적정 PBR 간의 관계 차트로 보시겠습니다. 적정 PBR은 아시겠지만 ROE와 요구 수익률로 결정이 되죠. 돈 잘 버는 높은 수익성을 가진 기업의 PBR과 겨우 입에 풀칠만 하는 낮은 ROE 기업의 PBR이 똑같이 1이라고 해서
둘 다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은 적정한 PBR을 가진다고 치부해선 안 되겠죠? 해서 모든 기업, 시장은 ROE와 요구 수익률에 따라 적정 PBR이 달라야 할 것이고요. 이 적정 PBR 구하는 공식은 제 이전 기업 분석에서도 수차에 걸쳐 언급한 바와 같이 이와 같습니다. 적정 PBR은 ROE와 요구 수익률의 함수이기 때문에 ROE는 높을수록 요구 수익률은 낮을수록 높아집니다. 당연히 적정 PBR과 주가는 동행해야 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고요. 이 차트를 보시면 아니나 다를까 지수와의 방향성이 비슷해 보입니다. 자, 여기서 적정 PBR을 구해봤으니 이제 이 적정 PBR 대비 지수 PBR과의 갭이 어느 정도인지를 차트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 차트가 바닥을 가장 정확하게 잡아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의 실적과 현재 금리 수준, PBR 등의 종합 함수이기 때문에 논리적 근거도 가장 충실한 것 같죠? 현 시점 적정 PBR 대비 시장 PBR은 79% 수준이고요. 100% 이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확연히 저평가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기왕에 받은 저평가의 정도가 더 심해지지 말라는 법도 없죠? 역사적 바닥에서의 수치를 보시면 우선 2003년 4월 65%, 2005년 5월 64%, 2009년 3월 70%, 2019년 1월 64%, 그리고 코로나 때 2020년 3월 74% 정도였네요. 바닥을 잡아주는 것으로는 PBR 차트와 가장 비슷한 효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 PBR 차트에서는 코로나 때 바닥 PBR 0.5고 현재 바닥 0.9로서 아직 30% 정도 더 떨어져야 바닥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지만 적정 PBR 대비 차트에서는 이제 약 5에서 6% 정도, 크게 봐도 10% 정도 하락이면 역사적 바닥과 맞먹는 수준의 하락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점에서 단순 PBR 차트보다는 적정 PBR과의 갭 차트가 보다 큰 유효성이 있는 것 같고요. 자, 이제 번외로 증시 주변 자금과 코스피와의 관계 보시겠습니다. 우선 개인 예탁금입니다. 예탁금이야 당연히 주가가 오를수록 많이 들어올 것인데 최근 동학개미 열풍이 이 차트에서 여실히 드러나 보입니다. 2020년부터 예탁금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네요. 이전 주가 상승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개미들의 주식 열풍이 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신용잔고입니다. 흔히 신용잔고가 많으면 주가가 오르기 어렵다고 하죠. 최고 수준에서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아직 평균 수준까지는 한참 남았습니다. 이 신용잔고 때문에 아직 코스피 곡소리 더 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이 신용잔고는 예탁금과 함께 봐야 합니다. 예탁금이 많을수록 신용잔고도 많아지는 게 당연하겠죠? 현재 예탁금 대비 신용잔고 비율은 아직 바닥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년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까지는 내려온 것으로 봐서 큰 부담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2300 기준 PBR 0.9로서 역사적 바닥인 0.6 정도까지는 아직 30% 정도의 하락이 더 필요해 보이나 적정 PBR 대비 79% 수준의 현재 PBR은 역사적 대바닥인 적정 PBR 대비 70% 정도와는 10% 정도의 갭만이 있다는 점, 예탁금 대비 신용잔고 비율이 평균보다 살짝 높은 수준이라는 점 등에서 최악의 경우 10% 정도의 하락은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이후에는 높은 확률로 다시 상승이 예상된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오를 시점이 언제일지는 신만이 알겠습니다. 아시죠? 조급함은 주식 투자 최고의 적이라는 것,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올 주식시장의 봄날을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내 편으로 삼아 기다려 보시죠.